고지혈증 약 스타틴 드시고 나서 근육통 생기신 분들, 약 드실 때마다 속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 그리고 매일 약 챙겨 먹기 불편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제는 6개월에 주사 한 번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신약이 등장했는데요. 고지혈증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라는 신약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약이 어떤 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직 시기상조이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부터 짚고 갈게요.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LDL 콜레스테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막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죽상경화증, 그리고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심하면 뇌출혈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의 발병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까지 되는 고지혈증의 치료 목표이고요. 그 중에서 이 LDL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이 바로 스타틴입니다. 내가 LDL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 병원에서 약을 드시고 계시다 하시면 거의 대부분 스타틴이실 겁니다. 약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스타틴에 대한 연구는 그 전부터도 이루어져 왔지만 1987년에 FDA에서 로바스타틴이 최초로 승인이 되면서 임상적으로 최초로 사용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지혈증의 치료의 중심은 단연 스타틴이었습니다. 스타틴은 효과가 확실하고 심혈관 사건 감소 근거가 확실할 뿐더러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의 1차 선택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게 근육통이나 피로감, 간수치 상승, 약물 상호작용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수능도 문제인데요. 고지혈증은 당장 증상이 없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챙겨 먹는다는 게 귀찮기 때문에 약을 자꾸 빼먹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게 바로 렉비오라는 신약인데요. 스위스의 유명한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사에서 개발한 약이고요. 우리 몸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 있는 LDL 수용체가 잡아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약물은 간에 특이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수용체의 개수를 늘려주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LDL 수용체의 개수가 늘어나니 간에서 LDL을 더 받아들여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전환 효소를 차단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 있는 이 효소를 저해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약물은 간에만 특이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통과 같은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단계에서 LDL 수용체가 늘어나도록 조절하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6개월 동안 지속이 가능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와 비슷한 약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레파타와 프랄런트라는 약물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신약이 다른 점은 기존에는 2주에 한 번 맞는 주사제였는데 이번에 나온 약은 6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복약 수능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고지혈증의 모든 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전을 살펴보게 되면 스타틴은 HMG-CoA라는 콜레스테롤 합성에서 꼭 필요한 효소를 방해를 해서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도록 해주는 약이고요. 레파타와 프랄런트 그리고 렉비오 같은 약은 이미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수거해가는 수용체, 이 수용체의 개수를 늘려서 더 많이 수거를 해서 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두 번째로 약물 타입을 살펴보면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경구제이고요. 레파타와 프랄런트 같은 경우는 2주 또는 1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 주사약입니다. 그리고 렉비오와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 약이에요. LDL 감소 효과를 비교해보면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약 20%에서 55%까지 편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레파타와 프랄런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약물 용량이 있습니다. 약 50에서 60%의 감소 효과를 보여줍니다. 렉비오와 같은 경우에는 약 45%에서 50%의 LDL 감소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복약 편의성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스타틴은 매일 하루에 하나씩 같은 시간에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레파타와 프랄런트 같은 경우에는 2주 또는 1개월마다 주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직접 집에서 자가 주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렉비오와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살펴보면 스타틴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게 이제 근육통이나 간 수치 이상 등이 있고요. 나머지 약물들은 아주 큰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요. 스타틴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급여로 타시면은 한 달분에 약 10,000원대 정도로 타실 수 있고요. 레파타와 프랄런트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00원에서 80,000원 정도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비오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급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비급여로만 맞을 수 있고 비용은 병원마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약 150에서 2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종류의 약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새로 나온 약의 장점은 아주 명확하지만 모든 사람이 약을 새로운 약으로 바꿔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적인 측면인데요.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출시된 레파타와 프랄런트처럼 스타틴보다는 훨씬 비싸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임상시험에서 LDL 감소 효과는 아주 뚜렷하게 관찰이 되지만 스타틴처럼 장기적으로 데이터는 아직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살짝 부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렉비오는 누가 고려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타틴의 부작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스타틴 용량을 최대한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선택지가 없이 스타틴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이 좀 비싸더라도 바꿔야 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을 하루에 한 번씩 챙겨 드시기 너무 귀찮으신데 가격은 상관없으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스타틴의 효과가 좋고 수치가 잘 조절이 되면서 부작용이 딱히 없으신 분들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렉비오가 고지혈증의 치료 방식을 떠나서 우리 대사질환의 치료 방식을 바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약과 나에게 필요한 약은 다를 수 있듯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본인에게 맞는 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얼마나 근육통이 심하면 약을 끊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확률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래서 진짜 스타틴이 부작용이 많아서 걱정해야 될 약인지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토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